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2019년도 광양시 지역 정보화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차원의 정보통신 기술 5개 부문 43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양시는 주요 정보화 사업으로 행정부문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 1:1 민원 상담 SNS 소통 채널 운영, 경제산업 부분의 드론 스마트 공장 등 미래 4차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섭니다. 고흥군이 올해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확대, 일반 가정에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2008년 3월에 문을 연 고흥군 다문화 가족센터는 15개 프로그램으로 1,500여 명의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가족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 문제 예방과 해결 등 맞춤형 가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했으며 가족 친화형 사회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새해 들어서도 속도를 내지 못해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할 텐데요.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영하의 강추위를 뚫고 여순 사건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시도 의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여수원전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 빨갱이라는 그런 의혹을 쓰고 사실은 반드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20대 국회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유족분들의 화를 불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역대 가장 많은 5건. 하지만 지난해 말을 끝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법안들을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기는 작업 역시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행안위로 가서 심사를 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행안위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3법과 같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 자체가 적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순 사건을 포함한 각종 민간인 희생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기본법을 만들고 그 기본법을 해서 각각의 개별 사건의 그 성격에 맞는 형태의 그 명예회복이나 배보상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행안부나 국무조정실하고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회를 찾은 유족과 시도 의원 등은 오늘까지 여순 사건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30여 명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되던 신대지군의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중흥건설이 140억 원을 들여 학교를 지은 뒤 기부 체납하기로 했지만 협약서에 없는 선월지구 하수 처리 문제를 제기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흥건설 관계자는 순천시가 중학교 이설을 논의하면서 선월지구 하수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업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현 매곡동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군의 28학급 규모로 새로 지어 옮기는 것으로 3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고흥군이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0년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하는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는 모형 로켓과 물로켓, 고무동력기, 전동비행기, 코딩 드론 등 5개 종목에 걸쳐 해마다 5월에서 9월까지 지역 예선을 거쳐
10월에 본선이 치러지는 항공우주 분야의 대표적인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공군은 전남도와 협력해 오늘 2020년 제18회 대회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미 과학우주청소년단과 협의를 마쳤으며 다음 달에는 전남도와 대회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광양교통이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방만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광양시의 특별 감사를 받은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광양시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10월 임금이 수개월째 체납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적자 노선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해 시가 보조금을 증액하지 않는 한 임금을 주기 어렵다며 버텼고 운전사들은 회사가 4대 보험료마저 체납하고 있고 가족 경영 회사이기 때문에 횡령 의혹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 논란이 컸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 12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라.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에 주유를 했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회사 지출 같은 경우도 계획성 있게 좀 해라. 이런 것들을 공고했습니다. 광양교통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숙고하고 있고 지난달 말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아 체납된 4대 보험료와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뒤 친선 체육 행사를 갖는 등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광양시의 감사를 두고 눈먼 감사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장부만 검토했을 뿐 아니라 시의 보조금이 일부 유용됐는데도 권고 조치만 내렸다는 겁니다. 또 노사합의 과정에서도 회사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서명을 받으면서 동의하지 않은 일부 운전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110명이 있는 기사들 중에 거의 90명 정도가 사인을 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도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회사 사인 안 한 사람들은 회사하고 좋게 할 생각이 없나 보네 이러면서 그리고 1월 1일부로 이제 인사이동이 다 불이익을 받고 그 사인 안 하셨던 분들은 다 인사이동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광양교통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 등에 따른 임금 상승과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광양교통의 노사 갈등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수는 0.01% 가격이 떨어지는 등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올 상반기 웅천동과 관문동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연수의 이동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활성화를 위해 열린 별빛축제에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40여일 동안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린 별빛축제에 35만 6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연 등이 마련돼 체류형 관광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관광객 500만 명을 달성한 국가정원은 튤립과 유채 파종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상충객 맞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화재나 인명구조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집을 찾아가느라 애를 먹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광주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신고한 아파트를 쉽게 찾기 위해 노면 표시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날이 어두워 동을 표시한 숫자는 명확히 보이지 않고 각 동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탓에 출동한 구급차가 길을 헤맵니다. 상태가 심하지 않은 단순 복통 환자였지만 화재나 구조 등 긴급 상황이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된 차들도 많고 동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주소방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들이 헤매지 않도록
아파트 진로 바닥에 각 동의 방향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도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시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선에서 공사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이처럼 동별로 빨갛고 파랗게 구분된 선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구조나 진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시범 도색을 한 아파트의 모니터링 결과와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을 봐가며 다른 아파트까지 도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바닥을 보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출동대 5분 안에 출동하게 됐는데 충분하게 그런 경우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길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소방당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품바는 난장에서 벌어지는 각설이 타령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예술입니다. 품바의 발상지 무안일로에서 연극 품바의 국제화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9년 초연이 시작된 품바 발상지인 무안에서 최초 공연 그대로가 재현됐습니다. 품바는 고 김실아 선생이 고향 청년들과 함께 만든 친애하는 각설이 동지 여러분에서 출발했습니다. 목포와 광주, 서울에서까지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최장 1인 공연과 6,500회란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대의 품바를 거쳐 김 선생의 아들과 딸이 품바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품바는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 제가 살아가면서 계속 지켜나가야 할 그런 숙제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연극 품바가 탄생 40년 만에 발상지인 무안천사촌에서 본격적인 세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연극 품바와 함께해온 인희예술회가 품바 문화재단과 법인 설립에 직접 나선 겁니다. 세계의 향토 문화 이것들을 집대성해서 대한민국에서 한번 국제 품바 페스티벌을 열어보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해하고 앞으로 인예술회가 뭉쳐서 그 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서슬퍼런 군사독재와 5.18의 실상을 해학과 풍자로 고발하고 알렸던 품바. 5.18 망언을 일삼은 구구 인사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품바 주인공 천장근이 되살아나 헛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환경당국의 환경기초시설 점검 결과 도내에서 수십여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 200여 곳을 점검해 고흥과 광양 8건, 순천 4건, 모두 7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방류소 수질 기존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자동 측정기기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했던 1인당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로 확대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와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양식어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측 장비가 개발돼 올해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은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양식어장 모니터링 지점 195곳을 확정하고 자체 서버 구축을 위한 타당성 확보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남형 양식어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측정된 수온과 염분 등 정보를 양식장 관리 요령과 함께 어업인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음식을 한데 모아 5만 만족 전라남도라는 이색 그림지도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5만 만족 전라남도 그림지도는 기존의 딱딱한 관광 책자의 틀에서 벗어나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관광 명소를 표시해 친근감을 높였으며 여수 밤바다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 잘 알려진 관광지에서부터 고흥 숙섬 등 가고 싶은 섬, 각종 문화시설까지 그림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그림지도는 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30여 가지 단품 요리와 푸짐한 전라남도의 대표 음식을 수록해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 일정을 처음으로 밝힌 가운데 오늘 2022년 3월 개교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한전공대 설립단은 2020년 2월까지 부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건축 심의가 끝나는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전은 전남도가 한전공대 지원단을 구성하면 3월 안에 실시 협약을 마무리하고 법인 설립 절차와 토지 인수 등 행정 처리를 향후 1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추위가 풀린다니 저도 미세먼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오전 중에 그치고요. 낮이 되면 그 눈구름 후면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공기가 탁하긴 합니다만 낮이 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지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대부분 지역 온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중부지방부터 공기질이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살펴보실까요? 지도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영하 10도를 밑도는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들입니다. 서울은 영하 2.9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올라서 출근길 추위가 조금 덜한데요. 제주도가 영상 3.5도까지 올라 있네요. 전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 양은 오후부터 차츰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